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에서는 증시 대폭락 결정적인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고요. 이 세 가지에 대한 이유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서 국내 증시가 언제부터 반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으니까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영상을 시청하시기에 앞서 저희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채널이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5,000명을 넘어서 6,000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사랑의 힘으로 성장하고 있는 채널인 만큼 그 사랑에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만든 반도체, AI, 로봇 산업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압축시켜 놓은 총 자료집을 직접 만들어서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만들어 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시간 내셔서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길 바라겠고요.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제가 오늘 영상에서 그 방법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집중하셔서 시청하시면은 그 방법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가 왜 이렇게 폭락을 했는지 그 세 가지에 대한 이유와 언제부터 반등할 수 있는지까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가 폭락하는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금리겠죠. 지금 파월 의장이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금리가 높은 문제도 있는데 금리를 상당히 급격하게 올렸죠. 이제 이번에 오늘 영상이 업로드되고 내일 새벽 3시에 이제 11월 FOMC에 대해서 금리가 발표가 될 텐데 이미 글로벌 은행들은 11월 FOMC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97%다. 사실상 금리 동결이다라고 몰표가 나왔습니다. 연말에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11월 달에 FOMC에서는 금리가 동결이 될 거고 파월 의장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에도 파월은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고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경제 성장이 둔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역설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바로 이 내용이죠. 이 길은 험난하고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나와 동료들은 인플레이션 2%로 지속 가능하게 낮추기 위해서 단합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아니 도대체 왜 현재 미국 경제가 뜨겁다라고 진단할까요? 파월 의장은 지금 금리를 엄청나게 올리면서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계속적으로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왜 미국 경제가 뜨겁다라고 진단할 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금리를 올렸을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이 있죠. 바로 부동산 시장입니다. 금리에 대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고금리에 집 구매 수요가 뚝 떨어졌다. 판매량이 급감했다. 이런 기사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집 구매에 대한 수요가 급감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금리 인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저금리였을 때 우리가 2021년도, 2020년도 이 당시에 주택 구매가 많았었기 때문에 물론 변동금리도 있겠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영향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미 가격이 저렴할 때 금리가 낮을 때 대출을 받아서 집도 사고 자동차도 샀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한다고 했을 때 사실상 그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통화 정책이 긴축될 시간을 주기 위해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고 있는 만큼 12월에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해봤자 통화 정책이 긴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동결했다, 금리 인상했다 반복적으로 했잖아요. 그 마지막 단계가 12월 달까지 추가 인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미국의 국채 금리 10년 금리가 10년물이 16년 만에 5%를 돌파하면서 채권 금리 상승이 추가 금리 인상을 막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번에. 즉 사실상 12월에 추가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되던 추가 금리 인상이 되지 않던 금리 인상은 사실상 거의 막바지에 왔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채권 금리에 대한 상승 속도가 워낙 높고 지금 이 밖에도 시장의 대외적인 변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사실상 올해 12월을 마지막으로 멈추고 24년도부터는 금리가 동결되다가 하반기부터 천천히 떨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금리 말고도 국내 증시가 대폭락하는 영향을 줬던 이슈가 또 있죠. 바로 전쟁입니다. 이번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전쟁에 대한 내용들은 계속적으로 나와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비난이 상당히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볼리비아에 또 단교당한 이스라엘 등 돌리는 남미 국가들이라는 내용이죠. 남미의 볼리비아가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단절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왜 단절하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반인륜적인 범죄를 벌인다는 이유로 현재 전 세계적인 비난이 고조되고 있고요. 이게 단순히 볼리비아의 단교 결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남미 이웃 국가들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좌파 정부가 집권 중인 칠레, 콜롬비아, 브라질 등은 팔레스타인 편에 서서 현재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있고요. 이렇게 비난이 거세지다 보니까 전쟁이 여기서 마무리되는 게 무엇보다 좋겠지만 이번에 이란이 이스라엘의 레드라인 넘었다 경고를 하면서 확전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이란이 세계 군사력 순위가 17위거든요. 그런 이란이 이스라엘의 선을 넘었다라고 경고를 하면서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이란이 직접 참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직접 개입할 능력은 안 되는 게 사실이고요. 물론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단체 중에 하나인 헤즈볼라를 통해서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지만 사실상 현재 기준에서는 확전의 요인이 상당히 적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란도 사실 원하지 않고요. 미국도 원하지 않고요. 중동 국가들도 정쟁 확대를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혹은 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국제 유가가 현재 WTI 기준에서 81달러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이 국제 유가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유가가 떨어지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현재 국제 유가가 81달러대까지 떨어진 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신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국내 증시가 대폭락한 세 번째 이유는 기관과 외국인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들에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수급에 있다는 뜻입니다. 일단 기관 중에서 2020년 이후에 연기금에 대한 매도가 현재 엄청나게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먼저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데 연기금이 누적 순매수에 대한 기준이 2020년, 2021년도를 고점을 찍고 자산 배분에 따른 매도가 지속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다가 이제 2022년도, 2023년도에 들어서면서 매도 강도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즉 국내 주식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줄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2020년도 주가 지수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주요 연기금의 주식 비중은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군들, 뭐 LG화학이나 카카오나 네이버나 대다수의 종목군들의 연기금들이 엄청나게 들어갔죠. 중장기 자산군별 기대 수익에 따라서 적절히 비중을 조절하면서 위험 수익을 관리해야 되는 연기금 입장에서 주식에 대한 비중이 늘어나고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에 대한 비중을 줄이면서 해외 주식에 대한 비중을 늘렸죠. 2021년도에는 이 국내 주식에 대한 비중을 16.8%까지 떨궜고요. 올해는 15%대까지 계속된 매도를 진행하면서 비중을 줄여왔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연기금이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시장에 대한 분위기만 보면은 쉽지가 않은 게 사실이에요. 왜냐?
금리가 워낙 높죠. 금리가 높은 시기에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우선순위가 되는 게 쉽지 않아요. 2024년도에 금리가 급격하게 내려갈까요? 급격하게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겠죠. 즉 자산 배분의 우선순위가 주식이 될 수는 없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식 가격에 대한 하락과 매도로 인해서 현재 연기금에 대한 주식 비중이 워낙 낮아졌고요. 결국에는 누적 순매수 기준에서 2010년대 중반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 기준을 보면은 2010년대 중반대까지 현재 주식 순매수 비중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8년 전, 9년 전, 7년 전과 비교했을 때 국내 주식 시장에서 기업들이 돈을 벌어들이는 정도가 2015년, 2016년, 2017년도와 비교했을 때 압도적이죠. 특히나 산업 자체가 아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제약바이오가 코스닥을 주도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2차 전지 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죠. 거기다가 2020년도,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로 인해 혹은 또 다른 산업으로 인한 돈을 벌어들이는 정도가 사실 그렇게 엄청나게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AI도 주목을 받고요. 자율주행이나 2차 전지나 우주항공에 대한 중요성도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로봇까지 들어왔죠. 거기에 따른 시장의 수급의 정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 연기금에 대한 반발 매수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반발 매수 들어오는 게 단기적으로 물량을 확보한 다음에 매도하는 물량이 아니라 시장의 바닥까지 떨어진 국내 주식을 사모으는 개념으로 주식을 사모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연기금 말고 개인 투자들은 어떠냐? 개인 투자들 현재 이탈률이 높다고 하는데 사실 개인 수급은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개인 투자들의 수급, 예탁금을 먼저 보면 알 수 있겠죠. 고객 예탁금을 보면은 2020년도 들어서면서 엄청나게 늘었던 고객 예탁금이 2021년도, 2022년도를 넘어서면서 반토막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23년도에 2차 전지의 붐이 불면서 고객 예탁금이 강하게 들어왔고요. 지금 다시 고객 예탁금이 2차 전지의 붐이 일어나기 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개인 투자들이 2차 전지 열풍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늘어났던 고객 예탁금이 하반기에 이탈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꿔 말해서 2020년도 코로나 이후로 주식시장에 붐이 일어났고 이 당시에 주식을 했던 그리고 주식 투자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면서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가 쉽게 들어오고 쉽게 빠져나가는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인의 누적 순매수를 보면은 지금까지는 계속 마이너스였죠. 2020년도에 플러스로 전환을 했고요. 사실상 21년도, 22년도, 23년도에 개인의 누적 순매수는 크게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이탈하는 예탁금과는 다르게 매도하지 않고 종목을 보유하거나 종목을 매도하고 새로운 종목군들을 사들이는 개인 투자들이 많아지면서 주식 시장이 만약에 반등한다고 하면은 고객 예탁금은 언제든지 증가할 수 있고요. 그 증가한 예탁금을 힘으로 다시 한 번 더 개인들의 순매수가 한쪽 산업으로 몰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직원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고 개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시장 엄청나게 팔고 있지 않냐? 외국인들은 국내 주식 앞으로도 계속 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사실 외국인들도 이제는 긍정적으로 봐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환율 고려 시 추가 매도의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수를 보면은 마찬가지죠. 2020년도부터 엄청나게 매도를 하던 외국인들이 2023년도 들어서면서 반발 매수를 통해서 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갑자기 엄청난 매도 랠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당시에 처음으로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이 돌아왔을 때 국내 시장에 대한 저평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환율의 수급과 상당히 비슷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환차익을 기반으로 투자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환율이 국내 펀더멘탈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주업인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환차익을 기반으로 환율에 기반해서 국내 펀더메탈이 상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환율과 지금 외국인들의 순매수의 흐름을 봤을 때 여기에서 추가적인 매도 물량이 나올 확률은 상당히 적다라고 보고요. 2008년도 때, 그다음에 이제 경제 위기 때랑 코로나 직전에 나왔던 매도 구간을 깨고 내려가기에는 현재 국내 시장에서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수익금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 이상 빠지는 것은 쉽지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걸 종합했을 때 저금리에 주택과 자동차 구매가 많아지면서 지금까지 금리를 올려도 민감하게 반응하진 않았지만 결국에는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금리 인상을 억제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국채 금리로 인해서 금리 인상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겠고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상승할 경우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건 맞지만 확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망되면서 현재 국제 유가가 WTI 기준에서 81달러까지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국제 유가가 올라가지만 않는다면은 현재 시장을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없는데 현재의 국제 유가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연기금의 약해지는 매도 강도 그리고 고객 예탁금이 급격하게 감소한 건 맞지만 순매수가 유지되고 있는 개인 투자자 그리고 현재의 환율을 고려했을 때 외국인들의 추가 매도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종합했을 때 우리가 현재 국내 증시에 대한 긍정적인 점에 대해서 강조드리는 거고요. 12월 달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증시가 하락할 수 있는 하락할 이슈들보다는 현재 시장이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모멘텀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올해 12월에 나올 수 있는 금리 인상에 대한 노이즈가 해결이 되고 내년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할 때 연초부터 단기간에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의 시장을 투자하실 때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국내 증시가 대폭락한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시장이 언제쯤부터 반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도체나 AI나 로봇에 대한 총 자료집을 제가 직접 만들어서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리포트 어떻게 다운로드 받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안드로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를 이용하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일단은 구글 플레이 기준에서 이렇게 돋보기 버튼 클릭하시고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검색하시면은 어플 설치 버튼이 나올 겁니다. 어플 설치 버튼을 통해서 어플 100%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어플 설치까지 끝냈다 하시는 분들은 어플리케이션 작동하시면 되는데 어플 작동하셨을 때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가입 버튼 누르면은 약관동이 나오거든요. 약관동이 누르고 가입하기 버튼까지 누르게 되면은 총 4가지를 적을 수 있게 나올 겁니다. 이메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아이디가 되고요.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까지 딱 4가지만 적으면 됩니다. 뭐 010 땡땡땡땡 전화번호나 집 주소 안 적어도 되냐라고 물어보는데 전혀 개인정보 적으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께서 컨텐츠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아이디 정보만 적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우려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예 해당 전화번호를 적는 란을 없애 버렸습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로그인까지 끝내셨으면은 왼쪽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 클릭해 주시고요. 보이시는 바와 같이 반도체 AI 로봇 총 정리집이라고 PDF 파일을 제가 공지사항에 업로드해 놨습니다. 스크롤 내리셔서 밑에 있는 PDF 파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 100% 무료고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이 자료집이기 때문에 꼭 시간 내셔서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밖에도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단기간에 시세를 낼 수 있는 급등주와 거기에다가 핵심 자료집을 함께 급등 추천주 컨텐츠에 업로드해 드리고 있고요. 장전 급등 뉴스는 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핵심적인 뉴스와 거기에 따른 관련주를 8시 30분 이전에 장전 급등 뉴스에 업로드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을 만한 내용들, 해당 내용만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아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급등주 분석은 시장에서 주목받는 급등한 시장의 재료들,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을 제가 직접 정리해서 어플에다가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런 이슈가 있었구나, 그와 관련된 종목은 이거가 있구나라는 내용들을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내용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